일본 오사카의 한 무대 위에서 낯선 언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건 일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 김하나, 제1동포 3세.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던 소녀였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 노래였을까요? 친구들의 반발, 학부모들의 항의, 그리고 숨겨진 가족의 비밀까지. 그녀는 왜 이 노래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무대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오사카 국제예술학교에 다니는 김하나입니다. 제1동포 3세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제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일본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본 학생이었거든요. 김하나라는 이름도 가나 문자로만 써왔어요. 한자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일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조용히, 정말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말이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눈에 띄지 말아라. 조용히 살아라.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조용히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한일 관계에 대한 수업이 있을 때도, 친구들이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삶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도 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오후 합창단 연습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자 지휘자인 이서연 선생님이 공연곡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이번 정기 공연에서는 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그 순간 연습실이 조용해졌어요. 30명의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리랑이라니. 한국 민요를 일본 학교에서 부른다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하필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외국 노래 부르는 게 맞아?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해? 미카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아이인데도 용기를 냈더군요. 선생님, 왜 굳이 한국 민요를 불러야 하나요? 일본 전통곡이나 서양 클래식이 더 좋지 않을까요? 관객들도 그런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연습실의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어요. 다케시도 거들었어요. 저희는 일본 학교잖아요. 일본 노래를 부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면 영어 노래라도요. 아유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노래는 너무 이상해요. 발음도 어렵고 왜 굳이 어려운 걸 해야 해요? 유키도 불만을 터뜨렸어요. 저는 한국어 전혀 모르는데요. 어떻게 불러요? 그냥 소리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서현 선생님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평소에 부드러우신 분인데 그때만큼은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인생을 바꾼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 말이죠.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의 참 모습에 아이들도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평소에는 절대 쓰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할머니와 통화할 때나 가끔 사용하는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일본 친구들 앞에서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한다니 제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평범한 일본 학생으로서의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친구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볼까봐 걱정됐습니다. 국제학교라고 하지만 결국 일본 사회죠. 여전히 의문이 들더군요. 왜 하필 한국 민요일까요? 이게 정말 정당한 선택일까요? 첫 번째 합창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연습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이서현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셨습니다. 자, 먼저 멜로디부터 들어보세요. 피아노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단순했지만 뭔가 가슴을 울리는 느낌이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선생님이 직접 한 소절을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유키가 먼저 불평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아라리오가 도대체 뭐죠? 의미도 모르겠고요. 다른 아이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안 붙어요. 이상한 소리 같아요. 일본어로 번역해서 부르면 안 되나요? 연습실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에 가깝지만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평소에 숨겨왔던 언어를 갑자기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죠. 친구들 앞에서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제 정체성이 들통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툴게 발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연습은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게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감정 같은 건 전혀 없었죠. 마치 외국어 수업에서 단어를 따라 읽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이상한 소리의 나열일 뿐이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서연 선생님이 갑자기 연습을 멈추셨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평소에 밝으셨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죠. 잠깐 여러분에게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교실 앞쪽에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면에 흑백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KBS에서 제작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 아들아.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 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습실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투덜거리던 아이들도 입을 다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서현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제 할아버지도 이산 가족이셨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혼자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리랑은 그분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노래에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헤어짐의 아픔,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 노래를 다르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한 곡이 아니었구나. 이 노래에는 그런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던 거네요. 단순한 곡을 넘어선 감정의 연결. 이런 게 음악의 진짜 힘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아리랑 멜로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선율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서현 선생님의 눈물과 함께 말이죠. 그러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할머니가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 말이에요. 그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다락방에 올려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급하게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먼지가 가득한 상자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할머니의 옷가지들, 낡은 책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러다 한 모서리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추억이라고 할머니 손글씨로 적힌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금이 간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라벨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고향의 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서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과연 작동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테이프가 너무 오래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분명히 외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이 노래였거든요. 오늘 연습실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가 할머니의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목소리는 맑고 애절했어요. 그 속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켜서 가사를 해석해봤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별의 노래였군요. 떠나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걱정을 표현한 가사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애절하면서도 희망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함도 느껴졌거든요. 테이프를 계속 들어보니 할머니가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야. 고향을 떠날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이 노래를 부르셨지.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신다고 하셨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마음,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아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 노래가 바로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그리움과 똑같은 감정을 담고 있었던 거죠.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 테이프를 밤새 돌려들었습니다. 같은 곡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요. 신기하게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슬픔만 들렸는데 나중에는 희망도 들렸어요. 절망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따뜻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 노래를 통해 위로받으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 세대를 건너뛰어도 전해지는 노래의 힘이 정말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서 저에게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 음악의 진짜 힘인 거겠죠. 다음날 합창 연습에서 이서연 선생님이 특별한 걸 준비해 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가방에서 태블릿 여러 대를 꺼내시더군요.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태블릿을 켜셨어요. 어제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발음 교정 앱입니다. 인공지능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점수를 보여줘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AI가 워낙 화제잖아요. 당연히 관심을 보였죠. 정말요? AI가 우리 발음을 채점한다고요? 미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앱을 실행하니 화면에 예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어요. 파스텔 톤의 색감에 귀여운 캐릭터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게임 같은 느낌이었죠.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아리랑이라고 말하면 AI가 발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거였어요. 화면에 음성 파형이 나타나면서 정확도가 %로 표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다. 다케시가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정확해요. AI가 어떻게 발음을 판단하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 원어민 수만 명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AI예요. 발음뿐만 아니라 억양과 감정까지 분석할 수 있답니다. 미카가 먼저 도전해봤어요. 조심스럽게 아리랑이라고 발음했습니다. 화면에 67점이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어렵네. 다시 한번 해볼게. 두 번째 시도에서는 72점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오르니까 재미있어 하더군요. 오, 점수가 올랐어. 이거 중독성 있는데?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유키는 75점, 다케시는 58점. 아유미는 69점이었죠. 각자 점수가 나올 때마다 우와 아쉬워 다시 해보자. 이런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게임 대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연습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살짝 떨리더군요. 친구들 앞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발음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할머니의 테이프를 들은 후라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아리랑 화면에 94점이 떴어요. 아이들이 우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하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거의 원어민 수준이네. 이서연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김하나 학생은 한국계라서 발음이 자연스럽네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언어는 노력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거든요. 이 앱이 그걸 도와줄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경쟁하듯 앱으로 발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떨어지면 아쉬워하며 다시 도전했어요. 게임 요소가 들어가니까 재미있어 하는 거였죠. 이번엔 80점 넘겨보자. 누가 제일 빨리 90점 넘나 내기할까? 30분 정도 지나니까 모든 아이들의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처음에 60점대였던 아이들이 80점대까지 올라왔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상해요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재미있어요, 더 해볼게요, 다른 단어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K-에듀테크의 힘이 바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 감정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구나. 아이들이 점차 아리랑을 단순한 외국 노래가 아니라 자신들도 할 수 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보였거든요. 기술이 문화의 벽을 허무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감정 교육에도 이런 기술이 쓰일 수 있을까요? 공연을 한 달 앞둔 어느 화요일 오후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선생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합창단 공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합창단 위원회와 일부 학부모들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기한 거예요. 소식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시작된 논란이 학교 전체로 번진 거였죠. 국제학교에서 왜 한국 민요를 부르냐는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대표인 다나카 씨가 교장실로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시아 민요는 우리 일본 전통과 전혀 다릅니다. 관객들에게도 낯설 거예요. 굳이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국제학교라고 해서 뭐든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장실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부지휘자인 사토 선생님까지 같은 의견을 표명하신 거죠.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봤는데
아리랑을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 전통곡이나 서양 클래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안전한 선택일 것 같은데요. 사토 선생님은 평소에 신중한 분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교사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커요. 이런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교무실 분위기도 어수선해졌어요. 평소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사라진 거죠. 소식을 들은 이서연 선생님은 깊은 상심에 빠지셨습니다. 교무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셨던 선생님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말이죠. 점심도 거르시고 계셨어요. 저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일본 전통을 지켜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국제학교라면 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도 분위기를 읽었는지 연습 때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어요. 정말 아리랑을 불러야 할까?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데 다른 노래로 바꾸는 게 나을까?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 앱으로 재미있게 연습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해? 일본인인데 왜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하지? 이상한 노래 부르기 싫어요. 이런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전통을 지키는 일과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일, 과연 어디까지가 옳은 걸까요? 문화적 다양성과 기존 질서,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서연 선생님의 슬픈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 간절한 목소리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사토 부지휘자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방과 후 사토 선생님은 음악실에서 혼자 악보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마 이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사토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이니, 김하나? 아리랑 때문에 걱정이 많겠구나.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학생들을 아끼시는 분이라 더욱 마음이 무거우셨나 봐요. 저는 가방에서 외할머니의 옛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많이 낡았지만 제가 소중히 보관해왔던 거였어요. 이건 제 외할머니의 일기입니다. 읽어보실 수 있나요? 아리랑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일기는 1960년대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20살 때 일본으로 오게 된 사연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아픔,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고향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 펜으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단정한 글씨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리랑을 부를 때마다 고향이 생각난다. 이 노래에는 단순한 이별의 슬픔만 있는 게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들어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진짜 정서다. 일기 속 글귀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사토 선생님이 일기를 읽으며 점점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평소에 빨리 읽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고 계셨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일본 생활의 어려움을 적은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멈춰 계시더군요. 그리고 깊은 침묵에 빠지셨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김하나, 정말 고마워. 나는 이 노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보다. 그냥 외국 노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음악 한 곡이 이렇게 깊은 의미와 역사를 담을 수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였구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 일기를 읽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 왜 이서연 선생님이 그렇게 이 노래에 애착을 가지시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역사에 관한 문제였군요. 사토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연습실에서 사토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있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외국곡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마음이 바뀌신 거였죠. 음악 한 곡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공연 당일이 왔습니다. 오사카 시민회관 대극장. 1,500석이 모두 매진되었어요. 무대 뒤에서 리허설을 할 때도 객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관객들이 아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박수를 쳐줄까요?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독창 파트를 맡은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카는 계속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고 다케시는 가사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이서연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김하나, 너무 긴장하지 마. 내 마음만 전달하면 돼. 관객들이 느낄 거야. 드디어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1,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서연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선생님이 지휘봉을 천천히 들어올리셨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일본 전통 동요 사쿠라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이 미소 지으며 들어주셨어요. 무대 위에서는 일본 전통 무용수들이 부채를 들고 우아한 춤을 춰주었죠. 박수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어요. 두 번째 곡도 서양 클래식이었어요. 모차르트의 작은 별이었는데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들어주셨죠.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아리랑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독창 파트를 맡았거든요. 이서연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관객석이 조용했어요. 낯선 언어, 낯선 멜로디였으니까요. 약간의 당황스러운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계속되면서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죠. 외할머니의 그리움, 이서연 선생님의 아픔, 그 모든 감정이 제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갔어요. 무대 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춤과 일본 전통 무용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거든요. 한복을 입은 무용수와 기모노를 입은 무용수가 같은 무대에서 조화롭게 춤을 추는 모습이었어요. 두 문화가 하나의 무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관객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하얀 손수건을 눈에 대고 계셨어요. 그 옆에 앉은 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음악이 국경을 넘어 감정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거였죠. 외국어 노래가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관객들도 감동하고 계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문화재단에서 공식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오사카 국제예술학교 청소년 합창단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더군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일본 학생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특히 제1동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의 힘이 이런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SBS, MBC에서 모두 저희 이야기를 다뤘어요. 일본 학생들이 부르는 아리랑. 감동의 무대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꿈만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서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한국 관객들 앞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거였어요. 1,000명이 넘는 한국 관객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한국에서 부르는 아리랑은 일본에서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독창을 시작하자 관객석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극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고향에서 부르는 아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음악의 진짜 힘이구나. 국경도, 언어도, 세대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 말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하는 이 순간이 바로 그런 거였죠. 공연 후에 호텔에서 외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여든이 넘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셨죠. 할머니, 드디어 알겠어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소중한 건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 느끼셨던 그 마음을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어요. 하나야, 네가 그 노래를 불러줘서 할머니는 정말 정말 행복하다. 우리 가족이 일본으로 온 지 7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우리 마음이 진짜로 하나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의 한이 풀린 것 같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합창단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공연하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의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하필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 노래가 저와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말이죠. 하지만 음악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리랑이 가진 진짜 힘이었던 거네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였던 거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